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수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공사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옥 전략기획처장입니다. 네, 김원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도 사업개발 1처장입니다. 최대웅 개발사업 2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기훈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단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비전과 경영 전략,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역점 계획, 사업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두 번째 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의 일반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1본부 6처 1추진단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79명, 현원 76명이며 현원 구성은 상임임원 2명, 일반직 33명, 서무직 41명이고 서무직은 시의 대행사업인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자본금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2,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미션 및 경영 전략입니다. 공사는 사업, 고객, 총념, 가치, 조직을 주제로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뒤에서 보고드릴 6쪽 하반기 역점 계획에서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금년에 최초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 단위 경영평가에서 특정 공사공단 12개사 중 1위를 달성하였고 고객 만족도는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된 흑자 기조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단기 순이익 규모는 21억 원입니다. 또한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78억 원을 달성하여 2015년 상반기 대비 41%의 매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4,915억 원이고 부채 비율은 214%로서 전년 대비 2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 성과 중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진이 이산단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가동 예정인 LG 공장의 일정에 맞추어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고 신규 산업용지 52,000평의 일반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승이 산단은 금년 3월 사업 준공을 득하여 총력 분양을 통해 71.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채무는 매입 또는 상환하여 부채 규모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만족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객 만족도는 평가단이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사회공헌활동을 다각화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인 브레인시티에 대하여 공사의 참여 계획을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의 지정 해제 철회에 기여하였고 현재는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타당성 요격의 결과를 도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하반기 역점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 재정 목표입니다. 2016년 목표는 매출 1,798억 원, 단기 순이익 49억 원이며 하반기 중 매출 1,020억 원, 단기 순이익 28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략 방향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공익과 수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친화 경영입니다. 평택시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나 별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 이행 실적 점검을 통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CS 진단 컨설팅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계속해서 하반기 역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건전한 재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금년 중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의 동아리 활동과 경영 효율화 아이디어 접수 등 창의 제안 활성화를 통해 항상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혁신 경영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사업별 추진계획 중 개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은 9조 진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이 산단은 진이면 갈곤리 일원에 29만 5천 평의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5,800억 원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현재 분양 현황은 산업용지 18만 3천 평 중 13만 1천 평을 선분양 완료하였고 일반 분양 대상 5만 2천 평을 지난 8월에 공급 공고하여 2만 9천 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률은 87.7%이며 일부 업체의 계약 포기로 미분양 면적이 소폭 증가하여 2만 2천 평입니다. 연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포승읍 만오리 일원에 63만 평의 규모로 조성 중이며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현재 공정률은 19%이며 금년 중 공정률은 27%까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부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토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조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사업으로 울성 교차로부터 지제역까지 연결 도로를 개선하는 오시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광역 오시도로 연결 도로 개설 공사는 총 길이 790m,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2017년 6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26억 원이고 8월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협의 보상 추진 시 주민들께서 보상가 불만과 법면부 재촉을 요구하여 보상 협의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지장이 불가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법면부 재촉 요구를 수용해서 공사 진행에 협조를 얻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등 남은 공정도 꼼꼼한 공정관리를 통해 내년 6월 도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진이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이3 산단은 진이면 마산리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75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진이3 산단 주식회사에 약 20%를 출자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5월부터 협의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여 보상 실적을 제고하고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호승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분양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만 6천 평 중 9만 8천 평이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71.9%입니다. 연내 분양 완료를 위해서 홍보와 분양 활동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분양 완료를 통해 수익권 매입 금액을 회수하고 잔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이 산단의 주요 민원으로 이주대책 수급자가 건축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금액은 1인당 8천만 원으로 총 16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지급 우선순위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면 최대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해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평의 규모의 건축비는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와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의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가 30% 출자하는 공공 SPC와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계획으로는 공공 SPC는 성균관대와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구역은 산업단지입니다. 타당성 용역과 투자심의, 이사회, 평택시와 시의회의 승인 등의 사업 참여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2017년 1월까지 추진하고 사업 참여 확정 시 주주협약, 시행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에는 협의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평택시의 추가 출자를 통한 사업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분담하고자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조 보유토지 매각 및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안중 현화택지 터미널 용지는 장기 매각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터미널 용도 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 용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 용도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송화택지 내 학교 용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 검토입니다. 교육청이 매입 의사가 없는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내 뉴스테이 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조 2층 1택지와 현화택지 내 공공청사 용지의 매각 계획입니다. 2층 1택지 지구 내 설립 계획이 없는 공공청사 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280평이며 주변 지역 현황과 상권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의 등을 고려해서 금년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내 매각 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현화택지 내 공공청사 용도 변경입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240평 규모의 동사무소 용지이며 설립 계획이 없어 주변 현황과 주민 편의 개선 등을 고려한 용도 변경을 실시하고 금년 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조
평택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발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44개소 3,045면으로 관제센터 10명, 주차관리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수익금 14억 원, 이용 대수는 107만 대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수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기존 평형 주차 방식을 대각선 주차 방식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합정 주차장과 송탄 중앙 1주차장에 금년 6월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해 서장급 이상 간부가 매주 주차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 주재로 매일 아침 공영주차장 운영과 현안에 대하여 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 상가 홍보물, 간판 철거 등의 환경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카드 전용 주차장을 도입하여 현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였고 문제점의 통계화 및 결제 카드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형, 실무형 직무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수칙을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 방식은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을 지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상시 청결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업무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부스를 추가 설치해서 혹한 혹석이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22대 23명의 운전원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은 19,5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의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1일 4회에서 1일 2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전 전후 모든 운전원이 친절 안전구호를 재창하도록 하고 서비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업체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 안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의 MK 택시 수준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MK 택시의 서비스 매뉴얼을 벤치마킹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전 전후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서 PC 예약 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읍 현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위촉 강사는 1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은 약 7,000명이며 교통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자 인형극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였고 실외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계기로 이런 경우 어린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최근 운전원이나 선탑자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고려해서 운전원과 선탑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가족 단위 수요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쪽 바꿔서 하시자고. 이쪽밖에 계속 되니까. 최윤. 네. 예, 최종원입니다. 지난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이산단 중공식은 언제예요? 보승 이산단. 준공이요? 네. 보승 이산단 준공은 이미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근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 지역구 의원도 몰랐네. 그 분양은 다 끝났어요? 아니, 분양은 안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은 현재 지원시설 용지는 실질적으로 한 필지가 남았고요. 그리고 산업시설 용지는 한 3만 8천 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많이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 분양 역할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다 분양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전체를 분양하는 걸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쪽의 황해경제자의 호중지구 개발 사업인데 여기 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평택 도시공사가 20% 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 도시공사가 이제 80% 하면서 그 민원 야기가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업자가 이제 하도급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호등 지역에 그 중장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를 입점을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그 지역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차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홈페이지에 공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그 등록을 받아서 그 명단을 그 해당 업체, 저희 원청 업체에다가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또 평택 전체의 그 해당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보내주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실적으로 제출받기도 하는 방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동일이 아주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 활용 방안을 많이 모색하셔가지고 그 지역업체들이 그러한 말이 안 나오게끔, 물론 입찰을 봐서 입찰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입찰자와 이렇게 좀 어려운 거지, 그게 참 사실. 이번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업체 명단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역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참 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면 사실적으로 배 아파요. 그게 다 누구나 똑같은 신경하네요. 내 장비 가지고 있는데 내 장비 뻔히 놀고 있는데도 활용 못하고, 이게 무슨 우리 시의 지역업체 활용 방안이냐. 저도 이제 그 7분 자율 발언을 해서 지역업체 지역 자재 활용이라는 그 수분 발언도 했지만은 그런 것이 현실화가 안 되니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실무자들이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산단 내에 그 문화복지센터 있죠. 그 이택지 안에 저 포승 이산단 내에
이택지에 그 지금 마을회관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뭐라고 예. 그랬다고 표현했는데 예, 마을회관이요. 예, 네.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150평 정도의 토지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그 호승산단 주식회사 SPC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그 저희들이 호승이 산단 전체의 수입 지출을 검토해 본 바에 그렇게 그 여유가 지금 넉넉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마을회관을 건축비를 해주면 1억 4천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 이제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그 자연불학에서 토지를 마련해야 지어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는 안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는 이제 제공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거의 다 지었잖아요. 건물들을 지었는데 쉼터가 이제 마을회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이주자들 거기 이제 자연불학이 좀 충족이 될 겁니다. 이제 행정비 개편하게 되면 거기 이제 만호사리로 이제 되는데 네. 아직 그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가는데 그 지역 주민 만호사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쉼터 공간이 이제 필요했는데 같이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중구 공영주차장 부지 시험을 투자 받은 거 있죠? 거기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안중 신터미널. 네네, 버스터미널.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거기 버스터미널 일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토지 이행 계획을 바꿔줬잖아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토지를 현재 그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고 누구든지 계약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고요. 예. 그게 뭐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건 뭐 8, 9년 동안 그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것을 그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그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은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1번이고요. 네. 우선순위가.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지금 계속 안 되니까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근에 결정을 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그 어떤 그 희망하는 구매 희망자들이 계약을 한다 하면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땅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약 335억 원입니다. 아니 총당. 평당 한 60만 원 정도, 660만 원이 좀 주변 넘겠습니다. 땅값이 거의 네. 그렇게 가요? 거의? 네? 주변 땅값이 거의 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처 땅보다는 그게 그 뭐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 비해서 뭐 땅값이 비싸다라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살라야지 용도에 맞지 않는 걸 사지는 않잖아. 그 상업용지 갔을 때 땅을 살라고 해야지. 거기가 지금 무슨 용지로 돼 있어요? 그 터미널 부지입니다. 터미널 네, 부지인데 상업용 그 큰 땅을 한 사람이 다 사기에는 무리수가 가잖아. 그쪽에서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쪽에서 팔면은 저희들의 생각은 그 땅이 5,000평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300평, 400평씩 쪼개서 팔면은 안중 지역에 그만한 땅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땅을 통째로 팔아서 거기다가 랜드마크형의 어떤 그 건축물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그것이 안중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는 좋은데 그 시원시라 같은 경우는 참 힘들잖아요. 네, 뭐 그래서 당장 뭐 저 하루 이틀 만에 그걸 팔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약간의 뭐 지금까지도 기다렸으니까 최대한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해제시킨 다음에 땅을 그 제값받고 파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더 안타까움을 느껴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면 그래. 시험 문제요. 시험 먼저 시험 시작하도록. 아직 왔다 갔다 해.
네, 양경수 의원님. 지금 어떻게 됐든 뭐 도시공사 사장님이 운영을 대통령이 어떤 뭐 많은 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 이제 설립을 했을 때는 지금쯤 같으면은 뭐 1, 20억, 뭐 수십억 이익이 아닌 수백억 이익이 나서 뭔가 우리 시에서 못했던 기반시설, 또 이제 공무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저서 기부 진압하는 지금 거의 이제 10년입니다, 이제. 얼추 10년인데, 그렇지만 이제 뭐 지역 경제 뭐 이런 이제 도망경이 침체되다 보니까 어렵고, 이제 한목에 또 이제 고도도 붙여지고 이제 묶여서 어려운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발 지역에 시작할 때 굉장히 참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고, 또 주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좀 입으셨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소송이 간다는 그거 하면서 거기서도 제대로만 됐다고 그러느냐 땅하고 건물하고 다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그냥 그 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남을 구조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땅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아까도 뭐 마을에 간 1억 4천, 1억 5천 갖고는 지금 짓을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던 지금 거기서 건축 비용이라도 한 1억 정도 이상은 1억 정도 해줘야 짓지 그렇지 않으면 짓을 못해요. 그렇다고 시에서 특별히 그쪽만 해갖고 뭐 한 2억 5천 지금 미용기 이전에는 뭐 한 3억 8, 9천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 형평도 차원에서 아마 그걸 좀 검토하시고 그 사업지구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되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환원 사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뭐 환경정화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다 바쁘신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저 지금 물질적인 거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지역에. 네, 충분히. 지금 이제 진이 이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다 돼서 이제 뭐 LG는 지금 이제 공장이 거의 다 지금은 가공적인 거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10월 중에 지금 그 운영한다고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기반시설 이제 저번에 이제 한 8월 달쯤에 이제 수도관 같은 경우에 한번 건드려서 사업부가 내서 그래갖고 한번 그 지역이 또 요즘에는 이제 물, 전기는 기본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반나절만 끊어줘도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자물 같은 거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집배시설 같은 거 다 해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에나 그런 거는 밑에 뭐 어떤 시설이 기존에 매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곽으로 먼저 빼서 돌려주고 그걸 갖다 단절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끝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수익이 좀 나죠? 네. 그럼 그 지역에 그 지역도 분란도 많이 일어났고 하니까 어떤 뭐 계획 잡으신 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갈굼 마을이에요. 제가 한 저기 마을에 가보시 100평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세금만 했던 분 치단으로 제가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삼산단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은 좀 지역의 진면 쪽에 어떤 그 펜서지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12쪽에 이제 진위산 일반 산업단지에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20% 출자를 했어요. 어쨌든 뭐 다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20% 출자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상 대행해서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수익 같은 거 남는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른 데서 하죠. 이게 뭐 한쪽에 하다 보니까 그냥 지어서 그러신 거 같아요. 당시 진이 3 그 주식회사 쪽에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때 또 진이 2 보상도 안 끝났고, 그 다음에 황해 그 호승지구도 보상을 진행 중이고, 이래서
여기 진이 산산당까지 보상을 맡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안 된 게 예. 안 맡으신 게 잘하신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거를 참 힘든 거잖아요. 보상이라는 게 지역에서 민원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수익은 나지만 대외 수익은 나오지만 이해관계가 우리는 시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걸 해야 보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할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가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추진은 지금 뭐 공사 착공을 뭐 11월달, 수용 재결 11월달 이런 문구 쓰시면 안 됩니다. 수용 재결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 추진 계획을 사실 그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받았는데 그 보고를 이게 드려야 되기 우리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으면은 이 보고는 그냥 여기다 인쇄한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9월 말이야, 이제 10월 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 달까지 해서 착공을 하고 또 11월 달까지 수용 재결은 수용 재결은 어느 정도 절차가 갔을 때 50% 이상 갔을 때 행정절차 가는 게 그 다음에 절차가 수용 재결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40, 한 3%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협의 동의서까지 해서 40%가 넘은 거야. 그러면은 이 절차를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시행사 쪽에서는 50%에 맞춰서 절차를 달라고 되지만 지금 도에서는 몇 프로로 얘기하는 거야? 도에서는 허가 조건이 60%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되든 시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시하고 투자한 도시공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시를 대행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데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역할이 미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 민원에 대한 거는 들어주셔서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뭐 집회도 하고 하셔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 중간에서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저희는 결국 그 저희가 그 거기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상 얘기를 그쪽 주민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그쪽에 시행사나 이런 그분들이 그 이사회 이제 해서 20%의 지분법만큼 이제 얘기가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사도 뭐 당연히 이걸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나온 보상가니까 그 보상가대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데서 지금 근데 애로가 지금 있는 이제 거죠. 그런 절차로 간다고 되면은 어떻게 됐든 뭐 수용 대결까지 가려면 50%가 돼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43% 그것도 이제 확정이 아닌 그 뭐 동의서까지 해갖고 이제 43%이기 때문에 앞으로 7%를 받는 거는 더 어려울 거거든요. 네. 거긴 특히 이제 종종 땅들 한 3개, 4개의 종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움직이면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동의서를 어떤 동의서인지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보상 전에 동의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도에서는 50%가 아닌 60%를 해와라.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이제 1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그때는 재감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딜레이가 돼. 그럼 투자 한 20% 저기에서 우리 저기에서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투자 대비 수익이 감소되는 겁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그런 분란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사는 사업만 보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분란이 더 일어나요. 이게 서로가 저도 뭐 몇 번 얘기를 이렇게 붙여왔지만 만나면 말수록 더 불신감만 생기는 거야.
이쪽에서 주민들이 나오면은 이쪽에 한쪽에서 시행사가 그냥 안고 들어주고 본인들도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들끼리 또 거기서 비자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변경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본인도 압니다. 근데 이 제가 판단을 빨리 해줘야 돼요. 예, 아니 의원님께서 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보상 갈등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간단히 우리 평택 지역에서의 보상 갈등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 시가와 보상가의 괴리가 커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있지만 이게 뭐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해서 고시가 됐어. 근데 그럼 2년이 지나서 2013년도에까지 해서 시작이 됐으면은 그냥 2011년도 거 갖고 평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2016년에 와서 2011년도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보상 기준을 해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와중에 주민들이 잘못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시행사들이 그 사업을 못 이끌어 가서 시간이 딜레이 된 거야. 그건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보상은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은, 근데 그것뿐이 아닌 본의원도 제 지역에 사는데 지금 임야가 공시지가가 거의 15만 몇천 원이에요. 근데 보상이 16만 몇천 원 나왔죠. 예전에 같으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5, 1.8, 2.0까지 줬습니다. 타 지역에 지금 이제 보상을 줬을 때 아마 고덕 같은 경우에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기가 이제 낮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줘요. 1.5, 한 많이는 1.8, 2.0까지. 대지 같은 경우에 뭐 1.2, 1.3을 준 거야. 그러면은 임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게 평가됐는데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보상가로 책정이 되면은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지금 거기가 종중 땅들이 많아서 이제 탄소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탄소를 안성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근데 진이면에 있는 평택에 있는 땅이 지금 매스컴에서 평택에 부동산이 들썩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야.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다 이해해요. 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거나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됐든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 수능한시 600년이 좀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됐든 타이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서 어렵겠지만 중재 역할, 시행사 어떻게 됐든 시행사를 누릴 수 있는 시행사가 그래서요. 도시공사가 감사권이 있다고 문자도 그렇게 보냈어요. 주민들한테. 시행사 이 저기 할 거는 조율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다. 감사권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또 팀을 또 이제 뭐 그레인시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했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된다고 한 게 있었어요. 전자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이에요. 진짜 이건 사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시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적으로 진짜 깊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뭐 아까 동영주차장 이제 운영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도 아까 이제 예전에는 뭐 현금도 이렇게 하고 아니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놓다가 500원을 반납을 안 해가 그냥 500원은 제 수익이요. 도시공사에 제가 500원 더 냈습니다. 네, 시세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가 지금은 뭐 카드가 다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지만 안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또 이게 성격상 카드를 또 안 쓰시는 분이 있어. 저는 제 카드 한번 빌려줘 봤어요. 제가 뒤에 있는데 밀려서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선한 게 카드 전용 주차장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많은 주차장의 하나의 그 변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없진 않았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7월, 8월 두 달간의 통계를 인용해서 봤을 때 하루에 평균 이용 대수가 6,371대입니다. 주차장 전체에서. 그 중에 카드가 없어갖고 전화가 와갖고 다른 대체 방안을 하는 것이 18.1대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0.28%입니다. 네, 회장님. 민원은요, 99명보다 한 명의 민원이 더 쓰인 거예요. 민원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0명도 이거 큰 민원입니다. 네. 그 왜 말거리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것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인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됐든 그런 우리가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큰 수익이 안 나도 일자리 창출은 되는 거 아니냐. 난 이거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당연히 그렇게 무인으로 가는 게 참 편리성은 있겠지만 그럼 사람은 뭐 했냐 이거야.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건 급진적으로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그런 예. 저 사장님, 네. 민원이 아까 1.8%라고 그러셨나요? 0.28%입니다. 0.28% 내는 그 민원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시민들이시죠. 근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왜 일을 그따 일을 하냐고 욕만 퍼붓고 가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정식 민원을 내질 않습니다. 아니,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네. 그 카드가 없어서 네. 그 전화를 하면은 저희들이 문을 열어드립니다. 네. 열어드리고 사후에 돈을 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18대 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거래할 때 그 결제하는 수단이 뭐가 있죠? 결제하는 수단이 최근에는 현금으로 내는 게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뭐 체크카드 이거 다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해야죠. 그죠? 결제 수단을 도시공사나 시에서 무슨 권리로 그걸 일방적으로 설정을 합니까? 여기 의원님, 예. 지금 물론 이제 카드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예. 돈을 내시겠다는 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을 내시겠다는 분들은 다만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사후 결제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놓던지 그렇게 홍보를 하시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저 현장에 가서 보실래요? 현찰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후불 결제라고 붙여놓은 거 있어요? 아니 현찰이 아니라 예. 아니 거기다 써붙이질 않는데 예. 거기 그 전부 다 인터폰이 있습니다. 네. 인터폰으로 누르면은 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을 열어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카드가 없으신 분은 인터폰으로 눌러서 네, 그리고 나중에 결제를 해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시민들의 그 결제권을 왜 일방적으로 박탈을 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지금 결제 현금 겸용 있는 거를 왜 바꾼 겁니까? 고장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계가? 예, 그것도 그죠? 첫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납품한 그 임대한 회사 그 AS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납품한 업체가 하고 있나요? AS는?
예, 그렇습니다. 그 AS 계약 여기서 했어요? 저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AS 계약. 평택시에서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한 거죠?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평택 도시공사는 관리 기능만 있는 거지 아무런 의사 선택 결정이 없었던 네, 거네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질문도 사실 도시공사에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왜 결재권을 당신들 마음대로 박탈을 해갔는지 그거는 시에다가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서상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인 주차기를 선택하고 예. 그 AS 계약은 당초에 평택시가 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처음에 평택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도 현금과 카드가 겸용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그 기계를 납품한 업체들이 AS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을 겁니다. AS를. 그죠? 잠깐만 우리 담당 처장한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S 누가 하고 있어요? 네, AS는 현재 그 설치한 업체가 기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아피스라는 곳이고요. 그럼 지금 평택시의 그 기존의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현금과 카드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몇 대였었어요? 그게 12대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그전에는 기존에 설치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예, 없었다가 예. 그 금년 6월 달부터 네. 나머지 12대를 시가 발주해서 예. 추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확실해요? 그 업체 기계 AS 받은 거? 계약한 거 그 업체가 계속 AS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그 저기 응사관 의원님 그거 저기 AS 계약서 좀 달라고 그래. 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AS 좀 달라고 그래.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기 도시계획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비 구입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AS나 그다음에 이런 선택은 평택시에서 해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도시공사에다가 이 문제 가지고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선정해서 구매한 것은 평택시가 한 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다음에 현금을 막아버리고 근역을 막아버리고 카드로만 하게끔 결제한 그 저기 의사결정한 게 어느 부서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을 2015년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한 1년 7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로 전용으로 바뀐 거는 그 금년 6월 달부터. 그럼 금년 6월 달에 의사결정을 한 게 도시공사입니까? 평택시청입니까? 오늘 시하고 저희랑 그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 현금으로 발생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자, 그러면은 네, 이 기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기 평택시 말고 그 전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일반 민간 업체에서는 이 기계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현찰, 카드, 겸용기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에라가 난다는 미명하에 지금 시민들의 결제 선택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 왜 그런 기계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 그 기계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그 일부 불편하신 시문이 저희가 6,370대가 하루에 다니는데 그 중에 18대가 아니 6,370대가 됐든 18대가 됐든 1.8대가 단 한 대라도 네. 결제 권한을 뺏으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의원님 결제 권한을 뺏은 게 아니고요. 예. 그 거기서 카드를 결제하지 못한 분은 저희들이 거기서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계속 카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자리에서 내보내. 자, 일단 카드가 없으신 분은 그 다음부터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아니 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일단 카드가 없으신 분은 그 지금 18개 주차장을 쓰질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봐서 카드가 없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또 사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용해 줄 수가 없죠. 망신당하니까. 아니 망신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망신 안 당했지만 카드도 없는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카드 없이 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일방적으로 왜 동의의 시민의 동의도 얻질 않고 일방적으로 잘못된 기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현찰을 내나 카드를 내나 에러가 안 생겼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조금 예, 답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카드로에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기계에 대한 에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현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현금 네. 결제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고 우리 얘기를 해보죠. 예, 그래서 그 일단 지폐나 동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폐가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동전이나 지폐를 그 공액해서 꺼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키는 문제, 그 다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차량이 출차가 지연되는 문제. 아니 그러면은 예, 그거 이런- 몰라서 그거 설치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 에러상 있는 거 몰라서 그 기계에 설치했냐고요. 그럼 다른 곳은 왜 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시만 그런 문제가 생기나? 왜 그런 기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자 그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도시공사에다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평택시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도시공사에다 얘기할 얘기가 아니지 그건. 그건 제가 따로 교통행정과에다가 내가 얘기를 할게요. 따질게요. 예, 그리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지금 이제 노상 주차장 지금 우리가 몇 개소가 있죠 노상 주차장이 총 44개에서 아니 노상 주차장 노상이 길 옆에 있는 예, 12개소입니다. 15개소 12개소. 지금 이 출장소 앞에 있는 노상 예. 길 옆에 예, 그것도 여기서 교통부에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아니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난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하나 서 있어요. 여기 공영 주차장 바로 옆에 그게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저기 그 주차 요원들 대기소라고 해야 돼요. 뭐야? 아직 거기 그거 서정 관광특구라고 하는데요. 그 노상에는 아직 현재까지 노상 주차 부스가 한 군데 근데 설치돼 그 박스 해놓으면 누가 해놓은 거야? 박스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스는 저희가 설치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지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지금 공영 주차장 들어가는데 바로 밑에 있더라고. 입구에. 그쵸? 샌드 판넬로 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에요. 그 저기 저희가 설치한 거는 평택도시공사라고 네. 썼습니다. 썼어요? 네. 난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러면 저희가 아닙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은 그 길역벽은 출장소에서 좀 관리를 해야겠네, 저게. 민간에도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면은 거기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됐든 그좀 쾌적한 쉴때라도 땡볕이나 갈때 좀 깨끗하게 맨정어줬나? 평수는 얼마나 돼? 예, 그 가로 세로 1.3, 1.4 정도 됩니다. 그럼 1인 뭐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도 이제 여기서 말씀했는데 다른 거는 이제 관에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많은 혜택을 좀 못 받아서 그 좀 증차 계획을 좀 증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인가? 1월까지입니다. 네. 지금 늘어날 8개 맞죠? 금년 11월까지 3대, 내년 5대. 그러니까 세대 뭐 5대 예. 해서 이제 8대가 늘어나는데 그 비율을 지금 우리 평택에 그렇게 큰 대형병원, 뭐 종합병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가시는 게 천안 쪽이나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은 별로 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관내 운행은 그 전국으로 더 지금 확대가 됐고요. 아니 됐는데 지금 예. 그 저기가 차가 지금 관내에서 많기 때문에 외부로 가는 건 많지 않다고 하던데. 예, 하루에 3대가 관내 운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주로 서울, 분당, 수원, 천안 위주로 지금 운행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걸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더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안 된다고 예, 다른 데 알겠습니다. 먼저 나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좀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